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와 전북 CBS, 전북일보,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공동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을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강대강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게 될 이곳은 여당 대 야당, 야당 대 야당 후보 간의 삼각구도를 보이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전주시 을 선거구입니다. 본 토론에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서 언론사가 정한 자율 기준에 의해 후보들을 초청했고요. 국회 의석수가 5석 이상이거나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낸 공당의 후보를 초청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한 3명의 후보, 이 정당 의석수에 따라 소개해 드리죠. 먼저 민주당 이성윤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운천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입니다. 네, 세 분 서로 인사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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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분은 이 자리가 지금 첫 번째 토론이신가요? 아니 첫 번째는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공식 토론회는 첫 번째 토론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토론은 90여 분간 진행이 됩니다. 이 공통 질문과 후보 간 상호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다른 토론회와 다르게 상호 덕담으로 시작해서 후보 각자가 준비한 개별 주제를 가지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자가 준비한 개별 질문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후보에게는 모두 1분씩 추가 발언할 수 있는 찬스 기회를 드리는데요. 손을 들어서 찬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찬스를 안 쓴 후보에게는 마무리 발언 때 1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서에는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종료되기 30초 전에 경광등이 울리고요. 시간이 종료되면 경광등과 함께 마이크 소리는 내려갑니다. 토론 시간과 규칙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토론 중에 인신공격 발언이나 비방이 나오면 사회자 권한으로 제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덕담의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토론회에서는 기조 발언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서로 덕담 나눌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세 분은 그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신 분들인데요. 시간은 모두 3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상대 후보에 대한 덕담 시작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성윤 후보. 예,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영입하신 우리 재선이신 우리 정운천 후보님, 그리고 진보 정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강성희 후보님, 이 두 분과 귀중한 토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무도한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어떻게 하면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고 우리 전북과 전주의 살 길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또 다른 분도 덕담 이어주시죠. 어떻게 지금 여기 내려오신 지 얼마 됐어요? 한 달도 안 한 달 조금 못 됐습니다. 이사는 하셨어요? 이사는 했습니다. 그럼 주소도 옮기셨습니다. 주소도 미리 지난주에 옮겼고요. 참 그 한 달 있어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 정치 인생을 한다는 것이 정말 알을 깨고 나오는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검사하고 나면 보통 몇 년 정도는 숙성 기간을 거쳐서 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뛰어드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힘은 들지만 그래도 여러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되게 재밌고 행복합니다. 정치 검사라고 했는데 정치인 잘 될 수 있겠네요. 그런 정치 검사 의미가 아니고 시민들의 예. 뜻을 받드는 그래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그리고 민생, 민주주의를 살리는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두 분 후보자님들이랑 같이 토론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이성윤 후보님 늦게 이제 오셔가지고 사실은 준비하시느라 시간도 많이 없으셨을 텐데 오늘 이 토론회에서 정말 좋은 토론이 돼서 주민들께 뭔가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정운천 후보님 오늘 아침에도 또 아침 7시에 만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날이 추웠거든요. 꽃샘 추위 왔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에 또 건강 유념하시면서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주 전북은 가장 낙후된 전북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데 우리 이성윤 후보 지금 내려와서 계속 검찰 정식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전북 발전에 대한 어떤 공부는 좀 많이 하셨습니까? 검찰 종식을 말씀드리고 또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 결국 전북을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심판하고 발전하고 동의어다. 그렇습니다. 같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곧 전북을 살리는 길이다. 네. 자, 저희가 덕담 시간이라고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뭐 상호 토론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총 답변할 시간은 90초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끝나기 30초 전에 경광등 울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토론 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정운천 예비 후보, 그리고 강성희 예비 후보, 이성윤 예비 후보 이 순서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드리죠. 최근 전주시가 옛 대한방직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협상 대상지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개발에 대한 검토 단계에 들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새 후보께서는 이 개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이신지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환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운천 예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정말 그 전북 도청에 온 지가 2001년도입니다. 무려 23년이 지났어요. 그 좋은 7만 평의 부지를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이거 개발하는 거는 전주시장 그리고 전북도지사가 힘을 함께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23년간 이렇게 해왔던 것은 우리 전북 행정에 굉장히 무기력한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공론화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 환수가 됐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한 개발 방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거는 결론을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서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순서가 되는데 시장하고 이 얘기를 계속 해보니까 결국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가는 그러한 지금 이렇게 로드맵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발 방식에 의한 이익 환수 문제인데 이익 환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개발을 해왔던 그러한 내용들을 공론화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거나 이런 등등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공론화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개발에 찬성한다. 초과 이익 환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자, 이어서 강성희 예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방직 부지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주 시민들이 빠르게 개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정운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주 발전을 바라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죠.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광에서는 올해 연말이면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는 협상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시간을 더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
전주에서 사실 다른 산업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주민들이 전주가 뭔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고 30년이 지났지만 전주는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성하고요. 다만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40%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40% 이상 되는 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까지 같이 진행해서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 개발을 하면 수반되는 교통체증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발에 찬성한다. 개발 이익의 40% 이상 환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고요. 자, 끝으로 이성윤 예비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예, 저도 이 전주에 와가지고 대한방직 부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부지는 넓지만 그 쳐진 펜스가 황량하고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전주 시민들께서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신속한 개발을 필요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도 동의하다시피 신속히 방치된 부지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개발 이익을 시민과 공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눈높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 이익 환수 문제와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공공용지로 받아서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수반하는 환경 문제, 소음 문제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민들의 수건이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찬성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세 분의 후보들께서 뭐 거의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시네요. 자, 공통 질문 들어왔고요. 이어서 개별 주제 상호 토론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 각자가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요. 두 후보 중에 한 명의 후보와 토론을 벌이는 시간입니다. 이 추첨 순서에 따라서 강성희 예비 후보 그리고 이성윤 예비 후보 정운천 예비후보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성희 예비후보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주제로 누구와 토론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성윤 후보님과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윤 후보 지목하셨네요.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이성윤 후보님. 이채 양명주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최수병 사건 수사 개입, 최수근.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명품백 수수 문제, 주가 조작 사건 문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특검법도 추진해야 합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 이런 것들이 다 특검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전주에 방문하기 전날 윤석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도 질문 드릴게요. 그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 환부를 잘 알고 있어서 예. 나는 탁 보면 어디를 어떻게 계약해야 되는지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을 만들고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공약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작년 4월에 제가 재선거에서 후보로 뛸 때 그때 이미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소청과 수사청 분리 문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분리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경찰권 비대화 문제,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지휘 문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뭐 정교하게 설계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더 충분히 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먼저 제안을 했고 조국 혁신당도 공약으로 밝히고 있는 검사장 주민 직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장도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죠. 저는 모든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는 것보다는 과거 4.19 이후에 고등검사장 직선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검사장과 대법관을 선거제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검장 정도에서는 직선제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고검장을 직선제로 하게 되면 지역을 어떻게 나누죠? 검사장을 선거에 끌어들일 경우에 과거에 검찰권이 모두 선거의 정치에 휘말리게 되고 오히려 주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광역화된 부분으로 선거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지방검사장은 18분이 계시고 그분들을 지자체 선거 때 투표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계속된 일관된 입장인데, 고검장만 만약에 직선제로 한다라고 하면 고검장을 그러면 여러 지역을 묶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네요. 선거 방식은 여러 번 설계할 수 있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검사장 직선제를 만들었는데 그 직선제가 더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강성희 예비후보 찬스 1분의 찬스. 네. 네. 이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사셨으니까 검찰의 환부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하셨고, 특히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여온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검찰 특활비는 원천적으로 다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직접 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접하셨을 테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활동비도 이제는 기록이 가능한 특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존치한다면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개별 주제 상호 토론 첫 번째 순서로 강성희 예비 후보의 주도로 토론 진행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성윤 예비 후보 주도로 역시 주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누구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운천 후보님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4분입니다. 진행해 주시죠. 정운천 후보님. 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전북을 비롯한 호남인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7.7%, 약 78%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최우선적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이 국민적 의혹을 모두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실체에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운천 후보님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검은 어떤 국민의 의혹이 있으면 특검 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죠. 다만 이제 이번에 김건희 명품백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여의고 아버지 친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몰카까지 그래서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대해서 300만 원짜리 뭐 명품백을 주었다고 하니까 그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아주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어쨌든 명품백을 받았다. 맨날 문재인 정권의 김정숙 여사는 샤넬 그 옷을 5천만 원짜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특검을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걸 꼭 수사해야 된다 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뭐 특검이든 그럼 뭐든 해야 특검법을 된다고.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제가 찬성이 아니고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논할 수 있는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그건 많이 논의가 됐고 아니 그건 검토를 해야죠.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함정수란 말씀하셨는데 그 사전 그런 내용들은 전혀 명품을 받은 걸로만 가지고 이렇게 논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체적인 거를 중요한 보고 것은 판단을 해야 중요한 된다. 것은 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느냐 왜 받았느냐입니다. 이거 명백한데 이걸 가지고 수사하라는 여론이 78% 이르고 있는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뇨.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운전 후보님은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그때 어떤 표를 던지셨습니까? 뭐 당의 의견에 따라서 부결시키는데 동의했죠. 그 여당에서 뭐라 했냐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을 하셨죠. 네? 집권 여당이 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을 하셨어요. 여당에서. 그럼 김 여사가 떳떳하다면 특검에 임하는 게 당연하고 또 특검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인데 재의결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부결표를 행사한 것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은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 다짐한 걸로 보이는데 정 후보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참 특검 내용도 들어가 보면요. 참 안타까운 점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날마다 생방송으로 이제 의견을 낸다. 또 특검의 수사 검사를 민주당과 정의당만 뽑고 우리 국민의힘은 아예 제낀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원래 특검법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아니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당연히 없죠.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공정한 아니, 그런 내용을 여당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야당에서 아니, 뽑아야 되죠. 공정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저희가 동의하죠.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1분 찬스 쓰시겠습니까? 네, 역시 1분 그러면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 이성윤이 중앙검사장 시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제 손으로 시작한 이 사건을 제 손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작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듀얼백 명품 수수 사건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 강성희 의원님께 간단히. 제가 한 분에게만 질문 예.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의혹, 대검찰청에 관련된 고발 사주 사건의 배후 규명,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쓰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성윤 예비후보 개별 주제 상호 토론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운천 예비후보 주도로 역시 주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어떤 분과 토론하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요. 그 당시에 지금 시작을 하신 건가요? 예, 아니요. 네. 어쨌든 우리 검찰 독재 종식에 네. 대해서 네. 이성윤 후보와 4분의 시간 역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 시작하시죠. 연장선상에서 얘기 드리면 우리 이성윤 후보가 무슨 저쪽 뭐 변방에 있는 검사장이 아닙니다.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일까지도 지금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직무유기죠.
어떻게 보자면 중암지검장으로 그때 못한 일을 내가 사과한다. 그런데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한다든지. 아니 중앙지검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러한 일은 못하고 이제 와서 그걸 한다? 그런 등등이 저는 이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검찰 독재 종식은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판 벌어지면 왜 이재명 당대표가 꼭 전주에 싸움판을 확대해서 만들려고 갑자기 이성일 후보를 내려보냈는지.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일테면 최영재의 또 양경숙, 이덕춘, 또 박진만, 성취도, 고종윤 이렇게 굉장히 4년 동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경쟁을 한 분들을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재명이 당의 명령에 따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종식을 한다. 아까 말씀한 대로 검찰 독재 종식으로 윤석열 정부하고 이 싸움판이 벌어지면 전북 발전에는 굉장히 장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와서 안 해와서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하고 협치를 통해서 모든 권한을 이양받는 주제 특별자치 토론 이런 시간인데요. 등등인데 질문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검찰 종식이 전북 발전에 뭐 동의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싸움판을 벌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권에 잘 보여서 또는 속된 말로 좋은 말을 해서 얻어온 예산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답변할까요? 정부 예산은 국가 예산은 1.6%가 깎였습니다. 이거는 최만금 예산은 작년에 무려 68%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깎인 문제를 보면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고 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예산은 깎였는데도 전남 예산을 보십시오. 전남 예산은 야당이 똘똘 뭉쳐서 싸운 결과 전남 예산은 전남 광주 예산은 깎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할 때가 아니고 싸울 때입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게요. 작년에 이제 민선자치 8기 김관영 지사 이후에 얼마나 많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어요. 새만금의 대기업 세계 LG, LNS, SK가 10조 원이 투자됩니다. 또 2차 전지라고 해서 전기차 공장이 들어오는 특화단지 만들었습니다. 완주의 수소산단 그리고 익산의 국가식품산단 만들었습니다. 또 전북대학교에 글로컬 대학 2천억을 지원받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 게. 사실 특별자치도를 그렇게 기적같이 만든 것도 윤석열 정부고요. 투자진흥지구를 법을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새만금에 올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이 정부. 다만 아까 예산 얘기했죠. 첫 해 윤석열 정부 예산은 제가 예결위원으로 있을 때 국회에서만 8,500억을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예결위원도 빠지고 작년 4월 강성희 후보 당선되는 바람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 역할하고 저는 전국 구원으로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치를 이렇게 활성화해 왔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개별 주제 상호 토론 세 분의 후보 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단 한 명의 상대 후보와 자유 주제로 질의응답하실 시간을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통상 30초 안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회자가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성윤 예비후보 그리고 정운천 예비후보, 강성희 예비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윤 예비후보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정운천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운천 후보와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0조 원 자꾸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유치 사업은 도지사, 도와 우리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얻은 결과이지 의원님이 다 해온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새만금 사업법을 개정할 누가 발의했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정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159명의 사망자에 대해서 그 유가족들이 우리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추운 날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오체투지를 정말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그 피 끓는 절규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은천 의원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요. 그 싸움판은 중앙에서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아니 제가 얘기는 중앙에서 해야 되고 아니 중앙에서 조국 신당으로 가든 아니면 비례로 가든 해야지 왜 전북에 와서 전북하고 어떤 이태원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관계가 질문하니까요. 있는지. 아니, 더 특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요. 아니 특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검이 필요한 상황은 해야죠.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도 하려고 하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 야당이 협치하고 서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었을 때 그것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움만 해가지고 지금 특검하면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네? 국민들은 진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상을 하는데 제가 그걸 반대하지 국가의 존재 않는다. 요의가 뭡니까? 아니, 국가의 존재 요의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예. 지금 말씀대로 자꾸 싸움판을 말씀하자는 게 아닌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러한 모든 내용이 검찰들이 권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로 있던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제가 이성윤 여쭤본 거 후보도 아닙니까? 거기에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검찰 개혁을 한다면 안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특검 없이 그렇게 국민들의 이태원 참사 특검법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고요. 반영할 수 있는 거 대통령이 아니겠어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문제는 겁니다. 아니 거부권 그다음에 전에 검찰들이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그게 검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계속 국회로 넘기니까 싸움판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 발전을 위한 검찰의 거기에 지은 장애물이 사람이 되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니- 두 번째 질문을 묻겠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아시죠? 예. 최수근 상병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네, 전북입니다. 어디 대학교 다니다가 입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전북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도 이태원 참사 사건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저는 부모들은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정말 공수처에서 최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사람은 출국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이 정권 차원에서 협조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호주로 나갔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범죄 혐의자 범인 도피행위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정은천 의원님은 후보님은 이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도피성 논란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사로 아그레망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영사로 보내서 빨리 보냈을 텐데 작년 9월달에 공수처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그 고발한 사건을 빨리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5개월, 6개월을 계속 미뤄가지고 수사 보면요. 수사하다 보면 1년, 2년 수사하고 아니 수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급한 공수처가 공수처를 탓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가 아니, 수사에 필요하다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대요. 그러면 공수처가 이러한 사건이 고발이 됐으면 9월 달이면 바로 즉각 수사를 해야지. 5개월이나 6개월이 넘긴 상태에서 그럼 찬성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빨리 소환해가지고 빨리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고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5분 동안의 토론 시간 동안 한 명의 상대 후보와 자유주제로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운천 후보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떤 후보와
5분 동안 토론하시겠어요? 우리 이성윤 후보. 네, 이성윤 후보와 5분 동안 토론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이성윤 후보는 지금 경력으로 봤을 때요. 응?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까지 거의 검찰총장의 그 2인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친문 검사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검찰청 친문 검사로서 발전했어요. 그래갖고 쫙 꽃길만 걸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수원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뭐 복수 혈전을 하겠다고 지금 오신 건지 이제 아니 지금 현재 검사 지금 그만둔 지 금방이죠. 얼마 안 됐죠. 바로 나와서 정치로 해서 해결. 아니 검사할 때는 뭐를 하시고 또 지검장까지 하시고 여기에서 검사로서 다시 와서 지금 전북에 오셔가지고 아니 전북은 지금 일자리 만들고 아니 경제 개발하고 뭔가 여야 협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셨는지 질문해 주세요.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정권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검찰 정권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정치를 수사하듯이 하고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쥐어장천 야당만 수사하고 또 검사들이 국정의 요소요소에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아마추어들이 국정을 요소에 장악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 행정가들이 예. 실력을 발휘하지 잠깐,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해야만이 예, 국민들이 제가 제대로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국회에 검사장 출신이 세 분이나 있어요. 아시죠? 김혜재, 예? 주철현, 아시죠? 그다음에 소병철. 세 분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세 분도 열심히 민주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숫자를 갖고도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성윤 후보가 당선되면 초선 의원으로 올라가서 큰 일을 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 이따가 강성희 후보한테 여쭤보겠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제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아니 초선 의원이 올라가서 무슨 다 해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무리가 있고요. 잠깐 제 질문이니까. 초선 말씀하시는 제 질문이니까요.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종식이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셨죠. 검찰 정권 정식. 아, 그러니까 정권 종식. 도움이 된다 했는데 작년에 1년 반을 돌이켜 보면요. 아까 도지사하고 민주당이 했다는데 제가 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기업이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냐? 거기 노조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협치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여야가 없으니까 세 번째는 투자진흥기구 같은 이런 거를 해서 기업이 돈 벌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 LG가 왔다 해요. LG 회장을 도지사하고 직접 같이 만났습니다. 일테면 제가 장관 할 때 만난 그러한 대기업 회장들이기 때문에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정말 이번에 새만금에 모든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됐으니까 투자를 해달라. SK도 같이 만났어요. LG, NLS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야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게 그 협치를 결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 협치를 하는데 이성윤 후보가 당선되면 이 협치가 완전히 깨지고 질문하시고요.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협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깨져요. 협치가 깨지면 민주당만 갖고 한 것이 지금 전북 발전이 됐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의원님께서 후보님, 후보님께서 이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선 국회의원이신데 예. 그러면 협치를 해간 결과 전북의 예. 예산이 국가 예산이 1.6%가 깎입니까? 그거는 저는 잠깐요. 그건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에 잼버리 사태 뭐 살 때 싸움이 벌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싸움이 벌어진다고 해서 잠깐요. 왜 예산을 깎이죠? 그 전에 제가 7년 동안 예산결산위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두 번도 안 돼요. 7번을 하면서 6조 원에서 9조 원까지 올렸어요. 제 당선되기 전에 4년 동안은 오히려 제자리 그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6년, 7년 동안 농성까지 하면서 뭐 제가 뭐 저 우리 국민의힘에 그냥 예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농성까지 하고 당대표 직원을 하고 거기 가서 해가지고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으로 6조 원에서 9조 원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런 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때보다는 싸울 때다. 과거 옆에 있는 전남 광주의 도의원
의원들처럼 똘똘 뭉쳐서 우리 전북의 정치권이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윤 정부가 싸워서 예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5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운천 후보 1분의 찬스 시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요. 전남 자꾸 비교하는데 이번에 김관영 도지사 협치 이후에 우리 특별자치도 기적같이 만들었어요. 128년 만에 전라북도가 없어지고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강원도 14년 걸린 거를 우리는 6개월 만에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우리는 2차 전지로 앞으로 10년 후에 크게 먹거리를 만들 걸 만들었는데 전남은 없습니다. 세 번째, 전남대학교는 글로컬 대학으로 2천억 지원 받는 거 없고 전북대학교는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여당 야당 똘똘 뭉쳐서 중앙에 가서 로비하고 교섭하고 해서 뭔가 전북의 경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검찰 통제 종식한다고 그 싸움판이 벌어지면 아무 일도 안 된다. 도지사 그리고 공무원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또 세종시에 가서 명함도 내밀기 힘들어요. 전북 홀대가 나온 것도 이 제가 다시 정권에서 말할게요.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협치는 꼭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네, 1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성희 예비후보께 역시 5분의 시간을 드리죠. 어떤 후보 네, 이성윤 토론하겠습니까? 후보님과 네. 토론하겠습니다. 이성윤 후보님 전북에 오셨는데 전북의 현실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검찰 개혁 말고.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작년 잼버리대 실패의 책임을 전북 도민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을 깎은 거 너무 가슴 아프고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거 말고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가게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상인분들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더 이상 이거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검찰개혁과 윤석열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야 당연히 뭐 최선두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쓰러져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고물가 고금리 이 어려운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 이자 문제, 고금리 가계부채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방안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전주에 와가지고 제 옛 추억의 장소 고사동을 돌아볼 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공실이 비어있는 가게를 많이 봤고 또 업주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러 시민들 만나고 그런 결과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네, 시간이 이것은- 없으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혹시 공약을 이 부분은 하십니까? 제가 빌공짜 공약을 내기보다는 정말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예, 언론을 알겠습니다.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현실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초과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을 일부 환수해서 최소한 코로나 정책자금에 대해서 대출 받으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부채,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데 이성윤 후보님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후에 같이 또 토론을 했으면 그러시죠.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그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법 대부업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많이 수사를 했고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런 불법 대부 문제가 성행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대부업 문제가 이제는
중고등학생한테까지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로 게임하다가 무슨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고 싶어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접근해서 불법적으로 대부하는 이런 것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의 입장은 확정을 우리 여러분들과 필공자 아닌 정말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반드시 공약으로 발표할 걸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공조직 또는 공공금융이 일단 활성화돼서 살아야 되고 시민들 우리 정치권이 정말 시민들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금리, 대출 문제 이런 문제를 뒷받침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불법 사금융과 관련돼서는 원천적으로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다 무효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 다른 영역에서도 불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다 무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서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 CBS와 전북일보, 전주 공동체 라디오,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 을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유주제 상호 토론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4분 동안 저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먼저 강성희 후보에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강성희 후보께 질문 드리죠. 민주당 후보 그리고 진보 정당 후보 모두 반윤을 기치로 내걸고 계신데요. 두 분의 표가 나뉘는 것보다 한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구도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건가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는 이강 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검찰 독재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표가 예전보다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이강 구도다. 예,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우리가 야권 연대를 논의할 때 1대1로 붙자.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가 1대1로 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호남에서는 우리가 야권이 강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얘기들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의견이 있었고 그걸 수용한 겁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 네. 여러분들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어요. 네, 일각에서는 근데 축하 자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과 함께 문제와 함께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는데 혹시 다시 그 자리에 참석하신다면 똑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저의 단점이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못 참는 것이 저의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 정도의 말,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정도의 말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할 수 없다면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카이스트의 사건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에 대한 사건이라든지 이걸 보면 대통령은 여전히 입틀막 한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에게. 네. 과거에 완주군 의원으로 출마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최근에 근데 지금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성희 후보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전주 완주 통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전주도 완주도 각자 개별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핵심은 완주 군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 시민들이 우리는 이런 정도를 양보할 테니 우리 완주 군민들과 함께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서 무조건 통합하자 이렇게만 되면 네. 도리어 더 역효과가 나지 않겠냐. 이미 3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을 가져가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전주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실 텐데 그 완주 군민에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가령 예를 전주가. 들면 예, 네, 전주가 양보해야 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양보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이미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해서 회의를 23차례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합에 필요한 기본 과정,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하나하나 통합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 문제를 전주 완주가 같이 공의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전주가 쓰는 돼지 카드가 완주에서도 통용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지는 완주 군민들이 더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도 적극 논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별 질문 시간 강성희 후보와 진행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성윤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네. 자, 검사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검사 출신 한동훈의 정계 입문과 이성윤 후보의 정계 입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그 영화를 보면 그 군부 하나회가 전두광이 정권을 잡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그 후에 전두환 하나에 맞서서 싸운 장태원 장군도 있습니다. 그 후에 군인들이 정치에 많이 입문했을 때 또 장태원 장군도 입문을 했어요. 그러자 또 군인이냐라고 비판하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장 장군은 똥별 100개와도 안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도 다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 조직을 이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찰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윤석열 사단으로 보고요. 저는 윤석열 사단의 전횡에 횡포에 맞서 싸우다 네. 징계를 받고 해임까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다. 예. 네. 자, 줄곧 그 윤석열 정권과 검찰 정권 타도를 외치고 계시는데요. 그 반윤 실현을 위해서라도 현재 전주시 선거구의 삼각구도 불리한 거 아닌가? 앞서 이제 질문 나왔었습니다만 똑같이 질문을 드린다면 민주당 후보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두 후보 계시긴 하지만 저는 제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이 전북이 경제도 살고 잃어버린 전북 전주의 자긍심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최고의 민생 해결 방안이라고 봅니다. 자, 이 질문 짧게만 좀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국 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혹시 찬성 입장이신가요? 반대 입장이신가요? 조국 신당은 어느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또 같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검찰 정권의 종식과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로 가다가 결국 검찰 개혁과 이 정권 종식이라는 큰 바다에서 네. 만날 것이다. 큰 틀에서는 연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연대라기보다는 네. 따로 가다가 결국 방향이 같으니까 네. 큰 바다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자, 4.16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본부장 맡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뭘 밝혔냐, 뭐 이런 그 주장들도 있어요. 부실 수사 아니었냐, 뭐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우선 그 공직자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정말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목포지청장으로 있을 때 세월호 합동수사단인 것은 맞는데 또 다른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사한 팀은
제가 수사한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고 해경의 부실 구조라든가 이런 외환 문제는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광주지검 수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요. 제가 수사한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는 기소를 해서 대부분 다 유죄를 받았고 확정됐습니다. 네,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 제가 한 부분은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고 자부합니다. 광주청에서 한 것은 부실 수사가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자 개별 질문 시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정운천 후보에게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후보. 네. 4년 전에는 지역구로 출마하지 않고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로 공천됐어요. 네. 네. 근데 다시 이번에 지역구로 돌아오셨네요. 혹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이상직 후보하고 정말 4년간 그렇게 있어서 4년 연속 예결위원하고 했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여론조사에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치를 그만하자고 서울 올라가서 이제 보수 통합하는데 유승민과 황교안 통합하는데 제가 기여를 해서 통합한 덕분에 여당 야당 재선에 비례대표 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비례대표가 됐어도 서울에 있지 않고 이상직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제가 4년 동안 지역구에 일하는 거 못지않게 지금까지 7년 연속 예결위원 또 여야 협치 공식화 해서 했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 협치의 공식화를 하고 이제 협치를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여당이 한 명도 없어서 과연 협치가 되겠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정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지역 장벽 깨고 전북 발전을 위한다는 그 신념으로 네. 지금까지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놔두고 비례로 출마하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당 안에서 헌신한 당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또 작년에 출마하려고 했더니 네. 왜 배지 달고 있으면서 또 출마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물러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비례를 내가 뺏은 게 아니고 저로서는 당에서 보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 장관을 해서 농업의 최고의 전문가로서의 가치 또 호남을 대표하는 지금까지 여당 우파 정당으로 제가 지켜왔던 그 가치 이런 거를 우리 당에서 크게 인정하고 네. 그거를 반영해서 비례대표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이제 앞서 우리 강성희 후보, 강성희 의원이 경호처로부터 제재당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상황 같이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운천 후보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니 제가 옆에 있었는데 네. 지금 강성희 후보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검찰 독재 뭐 국정기 좀 바꿔라 하고 소리를 그냥 전체가 들리게 정도 들렸어요. 그러니까 또 손을 꽉 잡고 있으니까 옆에 가지를 못하니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여가 지금 강성희 후보도 여기 현역 국회의원 여가 주인입니다. 서울에서 뭔가 돕겠다고 그 잔치판에 왔는데 거기서 판을 깬 거는 아주 처음은 잘못된 거다. 다만 그거를 이제 경호팀에서 막 입털막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등등의 과잉 경우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런 문제는 문제대로 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양면을 본다면 그 먼저 번에 그렇게 그 표현한 거 국정기조 바꿔라. 뭐 이렇게 소리 내는 건 얼마든지 국회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둘 다 문제가 있다. 그 자치판에 와서 그거를 표현하는 것은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문 드릴게요. 잼버리 대회 이후에 도민들 상당수가 이제 책임론을 뒤집어쓰고 예산 보복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잼버리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는데요. 화장실 문제가 터지니까 막 그걸 이제 정부 간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그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한 협치의 개념이 약화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억 예산 올리고 또 마지막에 공항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자, 사회자 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세 분에게 똑같이 6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규칙은 같습니다. 앞에서는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의 후보 모두와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자율적으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분의 후보와의 토론이 모두 끝난 뒤에 다른 후보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종료 30초 전에 경광등이 울리고요. 모든 시간이 종료되면 경광등과 함께 마이크가 내려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추첨 순서에 따라서 정운천 예비 후보, 그리고 강성희 예비 후보, 이성윤 예비 후보 순으로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운천 예비 후보께 6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윤 후보님 아니 강성희 후보님 네.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윤 후보가 뭐 검찰 독재 종식한다 하는 거를 자기가 최적임자고 자기가 그냥 다 해낼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작년 1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다 해낼 수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는 제가 볼 때 3명의 검사장이 있었고 180석의 압도적인 그러한 민주당의 그 의석수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검찰 문제를 해결한다고 간단히 한 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의석수가 얼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성윤 후보가 과연 의원이 되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저는 검찰 독재를 종식하는 문제, 검찰 개혁하는 문제는 어떤 개인의 의원이 역량이 높아서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권이 총단결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성윤 후보가 혼자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야권을 총단결시켜서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싸움판을 지금 국민들이 무지 싫어해요. 저 텔레비에 싸움판만 나오면 그냥 꺼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싸움판이 나와서 꺼진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나오는 간에 텔레비전을 싸움장 끕니다. 고만하라고 많이 해요. 어쨌든 서로 그런 말도 싸움이 많이 하시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성윤 후보가 왜 전북을 내려왔냐 이거예요. 서울에서 얼마든지 비례로 가든 조국신당으로 가든 판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게 서울이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북은 낙후돼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 더 드리면 아까 큰 틀에서 한번 얘기할까요? 청주 청원 통합이 되고 오송역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GRDP가 4,800만 원 됐습니다. 우리 그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금 3,200만 원이거든요. 한 달로 따지면 그쪽이 400만 원이면 우리는 270만 원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야당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법을 만들든 예산을 만들든 여당, 야당이 있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전북에 여당 한 명이라도 보내달라. 그래야 검찰 종식은 판을 키워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한 명이라도 있어야 짧게 저도 답변을 좀 한 드릴게요. 명이라도 있어야 저는 그 일을 해낼 거 아니냐. 이성윤 후보님이 전주로 오셨는데 이성윤 후보님 포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강력하게 싸워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전주에 오셔서 지금 강성희 후보와 싸우고 있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 왜 이렇게 된 거냐? 윤석열과 싸워야지 왜 강성희하고 싸우냐?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으시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여야 이렇게 같이 다양한 당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8년 동안 정운천 후보님이 그 역할을 해오셨어요. 근데 우리 도민들이 전주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8년 해봤는데 별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별로 시원하지 않다. 제 그래서 질문이니까 요 정도. 이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 의견이 정도 많다는 거. 얘기하시고요. 우리 이성윤 후보님, 예. 우리가 2년 전에 그 민산자치 이후에 협치를 공식화한 건 아세요? 우리 17개 시도에서 협치를 공식화했는 걸 아시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10년 동안 지금 과거에 거의 30여 년 동안 못다한 일들을 아까 특별자치도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사실 미래의 땅인 새만금에 유치를 했어요. 이러한 등등이 여야 협치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외에
완주의 수소산단 50만 평이 또 지정을 받고 또 익산의 국가식품 산단이 아예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일자리가 창출되거든요. 지금 4천 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외부로 나가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들이 와야 돼요. 기업들이 올라오면 여야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야 협치를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 여야 협치는 무시하고 오히려 검찰 독재 종식이 민생 해결 방안이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말이 되죠. 의원님, 예. 아니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8년간 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전북 국가예산 1.6% 삭감입니까? 아이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깎인 곳이 전북입니다. 제가요. 그 처음에 얘기는 협치 말씀하시고 그거는 본인의 공을 말씀하시는데요. 결과 그거는 후보님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전북도와 민주당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그걸 숟가락 얹은 걸로 봅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혼자 했다고 한 번도 없어요. 협치를 해서 했다. 예를 들어 양 날개론을 제가 얘기했어요. 민주당 날개 하나 갖고는 안 된다. 여당 날개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날아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줄기차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한 협치를 해서 제가 혼자 했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 지금 뭐 했냐 하는데 지금 아까 내가 하나 얘기하잖아요. 예산결산위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 제가 농성까지 해가면서 7년 연속 예결위원을 해서 그 전에 4년 동안에 예산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그 6조 원을 9조 원까지 만들어냈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한다면요. 거기에 탄소산업진흥원 만들었죠. 수소산단 만들었죠. 그 외에 동학혁명공원 만들었죠. 중소기업 연수원 만들었죠. 그러한 쭉 이렇게 해보면 그러한 일이 네. 협치에 의해 가능했다. 들어주시고요. 정우천 후보의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강성희 후보에게 역시 같은 6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먼저 토론하시겠어요? 네, 정운천 후보님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정운천 후보님, 그 특자도 그 출범식에서 있었던 얘기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핵심 내용은 부자 감세를 바꿔야 된다. 지금처럼 어려운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는 두 가지 품목이 있어요. 어쨌든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아니, 올라오면 짧게만, 예. 예, 외국의 기업들이 올라오면 그러한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 안 하면 오기가 힘들어요. 아, 그럼 부자 그러니까- 감세는 계속 해야 된다? 아니 감세는 하더라도 다른 등등에 의해서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도 있다. 예.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알겠습니다.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좀 발표했는데요. 국회의원 세비, 국회의원 월급 너무 많다.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돼 보니까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봉이요. 대충 잘 모르지만요. 1억 5천 정도 되는데 저는 50% 삭감하자. 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자. 그래서 3선 연임을 제한하자 이렇게 제안 드렸거든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 이거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운천 후보님 제가 제안하는 50% 세비 삭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거 또 불체포 특권 부분 또 이렇게 250명으로 300명을 줄이는 부분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는 건가 하는 걸 떠나서 그러한 모든 거를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세비 50% 삭감은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다만 세비 50% 삭감이 그냥 구호성으로 아니 하는 구호성이 것이지. 아니고 제가 지금- 법안을 발의할 지금 테니 제가 볼 때는 정운천 의원님이 지금- 4월 지금- 10일 이후에 국회에 오셔서 그 법안에 공동 발의해 주시면 제가 돼요. 국회의원이 돼 보니까 제가 사실 저는 생계형이 관계 없어요. 근데 생계형에 관계 있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불법을 안 지르려면 그러니까 세비 50% 삭감은 반대한다. 아니 세비 50%는 딱 잘라서 하는 거는 반대하는데 예, 세비를 알겠습니다. 좀 내리는 알겠습니다. 거는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윤 후보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세비를 깎자. 막 민주당 왜 안 하냐? 민주당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시원하게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성윤 후보님은 제가 제안하는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하고 3선 연임 제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좋은 질문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제도라는 게 이상적인 게 있고 현실적인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은 줄이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늘려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선거 때마다 많은 돈을 쓰고 또 치열하게 경쟁을 막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세비 삭감 문제도 정말 제가 국회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세비를 깎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제가 국회에 나가서 연구해보고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답변 들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워요. 모든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까지 사실 특권 내려놓자는 얘기를 많은 당에서도 하고 의원들이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데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당선 안 되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다시 그 법안 발의할 테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다 들어와서 공동 발의해가지고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전주 시내에서 무상버스 한번 해보자 이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부터 그리고 정 안 되면 청소년들부터라도 전주에 있는 버스 무상버스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막 플랜카드도 막 이렇게 많이 붙여져 있고 막 시민들한테 만나서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시장님, 도지사 뭐 저기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진보당이 하니까 안 되지. 왜 이 치적을 우리가 진보당한테 넘겨줘야 돼? 이런 뒷얘기가 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이성윤 후보님, 이 전주의 무상버스와 관련돼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버스 뒷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저도 지금 공약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무상버스 또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서울의 사례 그다음에 그런 무상버스를 도입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이거를 부산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 다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진보당이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동의하지 않으신다 이런 진보당이 말씀이시죠?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전주 시민들이죠. 아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네.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이익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꼭 이게 제가 주민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올해 다시 추진한다 이거. 왜냐하면 꼭 필요하다.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수립 네. 중입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성윤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역시 6분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어느 분과 먼저 토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운천 네, 정운천 후보님께 후보와 토론 시작해 주시죠. 자꾸 제가 중앙검사장실에 뭐 했고 왜 이제 와서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중앙검사장실에 윤석열의 무도함에 맞서서 정말 맞서다가 이렇게 유배되고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또 수사 기소까지 받았습니다. 또 수사 문제, 각종 수사 문제, 윤석열이 검찰 수사 실정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검찰총장이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은 수사를 두려워하고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수사를 검사들을 지휘해가면서 설득해가면서 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해갖고 후임 검사장이 기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특검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제가 검사 때 뭐했냐 이런 부분은 막강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총장과 중앙검사장이 대립하면 총장은 인사권도 있고 수사 지휘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검사장은 인사권도 없고 토론해 주세요. 수사권도 수사비도 충분히 배정하자면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을 빼놓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80석 가지고 뭐 했냐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다음에 검사장 3명을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초선이라 하더라도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걸 진정성을 가지고 강하게 부지를 나가는 질문해 주세요. 그런 동료자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 작년 8월에 전북을 방문해서 대한민국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이거는 작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 실패는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잼버리 사태를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7년 기간 동안에 6년이나 물밑을 메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그 폭염 결론만 속에서 말씀해 화장실 문제로 일어났는데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아니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싸움이 벌어지니까 중앙 정부가 힘이 세잖아요. 그거를 소통 역할을 한 것도 제가 소통 역할을 많이 했어요. 3천억 올리고 공항까지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싸움판에 해결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부의 그 무능이 드러나니까 여론이 무지 악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일을 가리고 전북의 이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한 것이 저는 이건 보복으로 봅니다. 제가 그런데 정운천 후보께서는 새만금 SOC 예산이 3천억을 복원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시더라고요. 원래 국토부 원안은 얼마고 복원된 예산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3천억 올리는 중에 항만하고 공항하고 남북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개발 문제 있었는데요. 그 거의 다 올라가고 다만 지금 700억 정도의 그 예산이 공항 예산이 327억을 올려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는데 거의 예산은 3천억 한 60%, 그다음 1,400억까지 더 올렸어요.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등등이 민주당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나 야당 의원들이 저한테 또 협치하자 하는 등등이 나온 게 그런 예산 만들 때 민주당이 애를 썼어요. 내가 애를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애를 썼는데 거기에 받쳐주는 결정권은 알았습니다. 여당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국토부 원안이 6,600억 원이었고 예산 삭감이 1,400억으로 78% 깎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자 정 후보님께서 4,400억으로 복원된 것이 본인의 공이라고 아니 자화자찬하실 것 내 같은데 공의가 아니고 국토부 원안에 제가 얘기는 68%에 불과한 민주당이 거고요. 애를 썼는데 하나만 더 여당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더 뒷받침했다는 묻겠습니다. 얘기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입니다. 그런데 2000년 8%, 2021년 8.7%, 그다음에 2022년 8.1%로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증가해서 평균 8% 정도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예산 중 작년 예산이 보면 올해 예산이 1.56% 깎였어요. 그런데 전남은 4.9%가 증액됐고 광주도 3.5%가 증액됐습니다. 그게 이러니까 호남에서도 제가 얘기 드릴게요. 호남에서도 전북만 홀대받는 겁니다. 이런데도 정 후보님은 나만 뽑아주면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지원하겠다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2016년부터 23년까지 제가 얘기해요. 제가 그 말씀 많이 그때 예산이 하셨으니까, 쫙 올라갔는데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끝으로 떨어진 게 뭐냐면 아니 들으셔야죠. 마지막에 떨어진 게 뭐였냐면은 제가 예결위원 빠졌어요. 여기 도당위원 정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작년에 선거에 책임을 묻고 제가 빠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 안 되고요. 정운천 의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얼마나 했냐 그거를 판단해 주세요. 전북은 정운천 후보를 비롯해서 국힘 소속 의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북 예산은 전국에서 1.6% 유일하게 삭감된 도가 됐고요. 국힘 의원 한 명도 없는 전남은 오히려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그건 작년 한 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이 돼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야 강력한 투쟁을 해야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네요. 순서는 강성희 예비 후보, 그리고 이성윤 예비 후보, 그리고 정운천 예비 후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강성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는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폭정을 끝내야 합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3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만으로는 그런데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이 총단결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단결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독재 정부에 맞서서 1대1로 대결하는 선거 전국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힘으로 이후에 있을 정권 교체에서도 똑같은 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민생을 살리고 전주를 살리는 선거여야 합니다. 줄일 건 민생 예산이 아니라 윤회 임기이고 저는 지방교부세 3조 4천억, 지역사랑 상품권 3천억, 새만금 예산 3천억을 다시 되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검찰 독재에는 더 강하게 싸우고 전주 발전은 더 빠르게 추진하는 후보 저는 강성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보당 강성희를 보내주십시오. 주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윤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양무 전주 시무 국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뜻이고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주는 제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제가 아플 때 보듬어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작년 잼버리대 실패 책임을 우리 전북에 뒤집어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새만금 예산까지 깎아버린 윤석열 정권을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는 4월 10일은 반드시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심판하여 민주주의 태역을 막고 전북 지역과 전주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승리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이성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새 얼굴 저 이성윤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운천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드립니다. 자, 시민 여러분, 이제 싸움꾼과 그다음에 일꾼의 대결입니다. 저는 지역장벽 깨고 전북 발전을 위해서 지난 8년 동안 숨가쁘게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한 번밖에 못하는 예산결산위원을 7년 연속하면서 6조 원에 머물러 있던 예산 9조 원까지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제 됐습니다. 진짜 지금 이 김관영 도지사 이후에 어떻게 하면 전북을 살릴 것인가 해서 협치를 공식화해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든. 첫째 기적은 특별자치도를 5개월 만에, 강원도 14년 걸린 거를 5개월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미래의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을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갖다 놨습니다. 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는 안 되는데 전북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2천억을 지정을 해서 거점 대학으로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수소 산단, 그 다음에 익산 국가식품 산단도 작년에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양 날개로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10명 국회의원 중에 9명은 민주당 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여당이 있어야 양 날개로 날아서 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데 제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전북일보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전북 CBS가 공동 주관한 전주시을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 강대강. 여러분 90분 가까이 진행된 토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있을 선거 운동 기간에도 잘 지켜보셨다가 4월 10일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동주간사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요. 노컷뉴스와 전북일보로도 토론 쟁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임한 세 분의 후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